정신분열증 환자와의 계약도 근본적으로는 일반 정신분석적 계약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약간은 다르게 공식화하고 시행한다. 환자와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석가의 능력을 시험하기 때문에 치료 관계를 잠정적으로 시작하며 계약은 일시적이다. 시험 기간은 대략 6주 정도 지속된다. 분석가가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 기간 종료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선언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분석가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설명을 해줄 수 있다. 환자는 언제든지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기간인 2년간은 치료할 수 있도록 극단적인 압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가 지속되도록 도움을 받는다. 만일 환자가 그 후에 관계를 종결하기를 원한다면 이후에 더 진전하기를 희망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도 있다. 궁극적인 치료 기간은 함께 작업하려는 상호 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신분열증적 반응의 효과적인 가역은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치료는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와 치료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인식과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을 때에는 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권한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관계 유지에 대한 특별히 강한 욕망이 있다면 종결을 합의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 네, 계약이란 환자가 치료 시작에 기능하는 정서적 수준을 감안해서 목적 의식이 있는 참여의 차원에서 정의된다. 환자가 이에 입각하여 참여하는데 구두로 동의한다면 분석가는 치료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는다. 분석가는 환자가 협조적으로 기능하고 호전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할 때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상가는 그의 태도를 통해 그의 생각을 암묵적으로 전달한다. 물론 이것은 변한다. 환자가 전진하면서 환자는 더 많은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환자가 치료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게 된다. 치료자는 오직 치료 회기들 안에서 환자가 기능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환자의 삶의 상황에 적응하는 실질적인 작업은 반드시 환자가 수행해야만 한다. 가장 심각한 장애가 있는 환자는 개업을 하는 임상가의 기본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동의한다. 약속된 시간에 치료실에 오고 카우치에 눕고 말하고 치료비를 내는 것이다. 환자의 협조적 기능을 위한 이러한 기준들을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계약의 핵심은 이런 네 가지 요구사항을 둘러싼 어려움을 상호 인식하고 조사하는 것이 기초적인 관계로 구성된다. 회계 내에서의 의무에 대한 세 개의 항목 중에서 말하기가 가장 필수적이다. 대체로 격리가 심할수록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저항도 더욱 강력하다. 환자는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모두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단지 말하도록 교육받고 실제로 지시한다. 그리고 환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사소통된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자유 연상을 교육하는 첫걸음이다.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과 카우치의 사용을 고수하는 것은 그것들 자체의 중요성보다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기여하는 면이 더 크다. 확실히 환자가 시간에 늦게 오거나 빠지면 말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카우치의 사용은 환자가 환경적이나 육체적 자극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들을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스타이너 박사가 논의했던 환자에게 카우치는 분명히 그가 엄청난 불안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안식처를 나타냈다. 환자는 다리를 꼬지 않고 팔도 가지런히 옆으로 하고 편한 상태로 카우치에 누워있을 때 자신의 직접적인 심리 내적 경험을 언어화하기에 가장 우호적인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있다. 더욱이 좌절 공격성의 방출에 대한 장애물을 작업할 때에는 그 안전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임상가는 카우치에서 환자의 자세 변화가 관찰될 때 파괴적인 행동의 위험에 대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협조적 기능하기를 정의하면 정신분석가는 사실상 대부분의 꿈이 발생하는 수면의 급속 안구 운동과 연관된 내적 활성화 상태를 환자가 경험하도록 초래하고 있다. 렘 수면 동안 중추신경계 혼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요약하면서 윌리엄 디멘트는 수면 주기의 다른 단계와 깨어있는 상태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특정 짓는다. 꿈을 꾸는 동안에 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실험실 연구에서 나타난다. 디멘트의 주장은 이러한 주기적인 대변동은 수세기 동안 인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렘수면 동안에 어떤 특별한 기제가 운동 뉴런에 대한 중추적 방출의 역할을 억제하거나 금지하기 때문에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꿈꾸는 동안 뇌가 눈뿐만이 아니라 신체에서도 지시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근육이 이에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운동 활동성을 중지하고 심리적 에너지를 언어적 활동으로 방출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게 분석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한 기제는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누운 상태를 취하고 말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마치 유아가 요람에게에서 안락하게 제잘거리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견줄 수 있다. 치료를 시작할 때 어떠한 성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원시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언어적 상징들로 방출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반대한다. 그가 자신의 병리적인 방어 기제를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지시들은 필요에 의해 반복된다. 분석가는 절대적 의미로 지시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분석가는 전략적인 지시자이고, 그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는, 화나면 환자가 말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방법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환자는 대개 놀랍게도 계약 조건을 어기는 것이 치료를 종결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환자가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기능하도록 모든 의식적 노력을 하는 한, 그리고 분석가가 환자가 자기 패배적 행동을 포기하고 자신의 감정, 생각, 기억들을 보고하도록 환자를 돕는 게 허락되는 한 분석은 계속된다. 가끔씩 10분 이내로 분석 시간이 늦게 오는 경우처럼 비교적 사소한 위반은 초기 관계 단계에서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하지 않는다. 그 행위에서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하는 부적절한 부분들은 정상적인 범주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들이다. 병리적인 계약 조건으로부터 의례적인 이탈, 예로 매 시간마다 엄청 지각한다거나 폭발적인 행동 패턴에 반복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환자와 함께 탐색한다. 패턴들이 경직될수록 그것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환자는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포기하도록 훈련받은 환자의 속도는 자신이 협조할 수 있는 즉각적인 능력에 의해 조절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떠날 수 있지만 약속된 분석 시간은 고수되고 지각할 만큼 더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이 자기 박탈적이란 것을 인식하게 된다. 분석 시간의 4분의 1이 경과되도록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분석가는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신이 이미 동의한 내용들의 특정 내용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는 원칙은 전반적인 훈련 과정의 기초가 된다. 계약은 이와 같이 환자가 참여하는 데 갖는 한계를 수용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는 데, 그리고 치료 과정에 보다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을 줄이는 데 핵심적 요인을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친척이나 책임감 있는 성인이 치료사와 치료 계약을 준비하는 데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치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아 결함이 너무 심해 자신의 복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는 제3자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활동성의 정신증적 상태는 아니지만 변덕스러운 행동, 약속을 못 지키지 못하는 총체적인 무능력 등을 보여주는 환자에게는 이러한 치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제2의 자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제3자는 환자가 스스로 협상을 하는데 능숙해질 때까지 치료사와 상호 동의하에 연락을 유지해야만 한다. 최초 계약은 이때 확정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침내 환자와 치료사 사이의 계약이 시작되는 것이다. 방금 기술한 규칙과 실행 절차는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적용되며 치료가 진행되면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탄력적이고 환자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달려 있다. 치료 시작 단계에서 소개된 특정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지도 요인은 환자의 자아 기능과 치료사에 대한 대상 애착의 강도이다. 일반적 원칙은 이런 절차들이 환자가 이러한 도움을 원하고 필요로 할 때 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도록 돕는 데 적용된다.